네, 안녕하세요. 차트한 상입니다. 자, 유한양행이 일단은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 만에 반등입니까? 거의 한 며칠 동안 빠졌어요. 1, 2, 3, 4, 5, 6, 7, 8 거의 한 2주 동안 주가가 밀리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면 드디어 브레이크가 좀 잡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장기평선에서 일단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솔직히 60일선도 우리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봤는데 이탈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올라간다고 희망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이 9만원 찍고 주가가 17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단기간에 한 두세 달 만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좀 누적되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 폭을 보면 17만원에서 12만원까지 얼마예요? 거의 마이너스 25% 아니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쳐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정도 하락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전체적인 바이오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취임하는 이런 정치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FDA 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상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바이오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제 예상인데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자, 요게 트럼프 집권 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금리를 못 내리면 10년 만기 국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가 잡히지 않으면 바이오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도 있고, 전 추가적으로 가장 큰 그림은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곧 통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바이오를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유한양행은 이 CDMO 관련돼서 유한화학을 통해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유한양행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바이오 종목들의 엄청난 훈풍이 불 건데, 사실상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통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99%다. 왜?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때리는데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게 하는 이 법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시점이 연내 12월 정도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이죠. 트럼프가 1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임기를 시작한다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취임식이 있다고 그러죠. 12월까지는 바이든이 아마 요거를 이제 서명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이오 종목의 주가 폭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게 코스닥을 이끌 거예요. 요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의 자체적인 가치 또한 우리가 이 타그리소 경쟁자죠. 사실상 얘가 시장 규모가 8조인데 1차 폐암 치료제 시장은요, 2015년 이후에 타그리소가 출시되고 약 10년 동안 나오지 못한 시장입니다. 약물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 렉나자가 뚫었다는 거예요. 오늘 10년 만에. 그럼 타그리스 혼자 8조의 시장을 잡아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가 들어가면서 8조 시장을 나눠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약물에 대한 가치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타그리소 말고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은 타그리소는 먹는 약이고요, 렉나자 먹는 약이고, 리브리반트는 IV제형입니다. 즉 정맥주사형이기 때문에 타그리소는 알약 한 번으로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지만 렉나자에서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형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 불편함이 있는데 누가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맞겠습니까? 하지만
이 임상적인 측면에서 사망 위험률을 30% 낮춰주고, 그쵸? 낮춰주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랭나자 리브리반트의 이 돌연변이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성이 4%입니다. 근데 타그리스 몇 프로요? 14%요. 이 말은 뭐냐면 100명 중에 14명은 내성이 생기면 치료를 포기해야 되죠. 근데 타그리스 리브리반트는 100명 중에 4명만이 내성이 생긴다. 근데 이제는 랭나자 리브리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타그리소에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 랭나자 리브리반트로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즉 타그리소 매출 8조 중에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14%.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이 1조 얼마예요? 1조 2천억 정도. 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랭나자 리브리반트가 이 내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타그리소를 쓰다가 부작용, 즉 내성이 생긴 사람들의 이 캐파를 타그리소 랭나자 리브리반트가 잡아먹을 수 있겠죠. 1.2조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부분, 그쵸? 랭나자 리브리반트가 잡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위험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간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은 랭나자 리브리반트가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진행이 돼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에서 밀리는 건 NCCN 국제암 네트워크에서 일단 유한양행 랭나자 리브리반트는 이제 권고요법으로 권고요법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그리소는 선호요법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NCCN에 등재되어 있는 걸 따르면 사실상 랭나자 리브리반트를 조금 더 권고한다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타그리소를 조금 더 권고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조금 더 랭나자 리브리반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랭나자 리브리반트도 같은 권고요법에 등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호요법에 대한 등재 가능성 또한 유한양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 그러면은 이 주식이 계속 가야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차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내심이 많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털고 나가요. 대부분. 물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익절하고 나갑니다. 더 빠지면 못 버티겠다. 어차피 수익이니까 팔고 나가야지. 이 큰 파동을 먹질 못합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못 봐줘도 2파예요. 2파. 이게 뭐 3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큰 그림 보면 월봉을 봐야지. 월봉 보면은 이게 1파, 2파라고 하면 3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유한양의 정말 큰 기회인데 이 기회를 못 잡는 건 개인 투자자가 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원래요. 한 번 주도주로 잡힌 종목은요 1년 동안 올라갑니다. 1년 동안 최소 반년, 많게 1년 동안 올라가요. 이제 해봤자 8월에 승인돼서 이제 3개월 지났어요. 이제 3개월. 앞으로 3개월은 더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못 버티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나는 60일선 이탈할 때 팔았으니까 장기 이평선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 11만 3천 원까지 내려오면 이때 매수할래. 물론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평선이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바로 급등하게 되면 이 이평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여기 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안 찍더라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요. 가파르게 이평선이 여기서부터 꺾여서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위로 올라오면서 이평선을 달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평선이 꺾여 올라오면서 달 수가 있다는 거. 급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닿았을 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한양은 분명 힘드신 분 많을 텐데 전 솔직하게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추가 매수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100% 여러분께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피하는 자리. 지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타그리소 다음에 넥나자 리반트가 폐암 1차 최초로 승인이 최초로 되면서 모두가 급등을 얘기했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국내 시장의 현실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기회다. 내가 봤을 때 기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8월 21일부터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10만원 구간부터 잡아왔단 말이야. 잡아왔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버티고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 이걸 계속 반복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 진행.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온 상태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유한양행 그냥 보더라도 유한양행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잘 봐봐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쭉쭉쭉 내리면은 9월달까지 내리면은 8월달까지 내리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나오면은 우리가 유한여행 계속적으로 8월 23일부터 보유합니다. 보유해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서 3분의 1 매도했어요? 15만원 구간 여기서 3분의 1 매도 그죠? 14만 8천원 3분의 1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다시 내려올 때 날짜 보시면 12만원 구간 자 여기 자 보면은 여기 보이죠? 9월 9일 3분의 1 매도했던 거 이 구간 다시 매수했어요. 3분의 1 매도 3분의 1 매수했고 다시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보면 이쯤에서 언제죠? 9월 20일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4분의 1 정도 분할 매도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땐 비중을 축소하고 내려갈 땐 비중을 확대해서 올라갈 때 비중 축소 내려갈 때 비중 확대 올라갈 때 비중 축소 내려갈 때 비중 확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비중을 다 실어서 근데 여기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은 솔직하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도 되는 가격이다. 더 12만원 밑에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한양행 분명히 위쪽에서 물려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평단이 지금 근처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부분들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좀 있으면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를 조금 남겨 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 자 9201 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유한여행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 못 버티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유한여행 못 버티고 매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 무섭거든.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지금의 이 하락은요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종목들이 막 빠지고 있고 국장 뭐 끝났다라고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주도주는 올라가요. 그게 뭐니까? 그게 주도주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 간다. 바이오 시장 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배열인 2차 전지가 올라오기에는 너무 많은 큰 돈과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배열인 바이오에서 조정은요.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재료 한 방 이슈 한 방이면 다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알테오젠에 대한 키트로드 SC에 대한 결과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기대감이 증폭되는 부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한양행은 버티면 먹는다. 야 그렇게 어떻게 장담을 하냐 버티면 먹는다라고. 제가 주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주도주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주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 30% 이상 나오면은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요. 잘 봐봐요. 내가 11만원에 샀다. 주식을. 그 주가 어디 갔어? 17만원까지 갔어. 그럼 나 몇 프로 수익이에요? 50%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30%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예요? 얼마 빠지는 거? 11만 5천원까지 빠지는 거의. 11만 8천원까지. 그럼 내가 50% 수익이었다가 30% 조정받으면 얼마예요? 플러스 7, 8%예요. 이거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한둘이. 왜? 내 본전 밑으로 내려올까봐. 그럼 여기서 털리고 주가 급등하면 못 먹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010-965-6329 꼭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IRA 법안 있죠. IRA 법안. 자, 요게 23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2차전지가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생물보안법 있죠. 이게 24년도에 등장하면 뭐가 오를까요? 바이오가 오를 거란 말이야. 근데 12월에 서명이 앞둬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더 가겠습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더 가겠습니까? 생물보험 통과해서 바이오가 올라갈 때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있는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누구예요? 유한양행이잖아. 유한양행. 거기다가 유한양행 CDMO, 유한화학까지 직접적으로 생물보안법에 수혜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엄청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걸 세력들이 아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물량을 탈탈탈 털어내고 올릴 준비를 하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종목 제가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지 거래량 보세요. 그냥 탕탕탕 밀고 있는 거라니까 아무 이슈도 없이 한번 올라가면 쭉쭉쭉 갑니다. 빠지는 건 두세 달, 올라가는 건 몇 달, 올라가는 건 3일이면 올라간다. 3, 4일이면 올라가.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반드시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기법까지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